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생체 모방 인공 혈소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혈과 혈소판 감소증 관리를 위한 혈소판 대체제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분야의 중요한 키워드인 지혈, 생체 모방, 혈소판 수혈, 그리고 신소 플레이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혈소판 수혈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임상적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관의 한계입니다. 혈소판은 상온, 즉 20에서 24도 사이에서 보관할 경우 유통기한이 불과 57일에 그쳐 물리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혈소판 제제 12,500유닛당 1건꼴로 세균 오염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수혈 전파성 세균 감염과 폐혈성 수혈 반응 발생 우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처리 방법들도 존재하지만 각각 상충되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체 불활화 기술, 즉 PRT는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혈소판의 체내 기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4도씨 냉장 보관 혈소판은 지혈 기능이 강화될 수 있으나 냉장 보관 손상이라는 현상을 유발하여 대식세포에 의한 빠른 제거로 순환 수명이 몇 시간에서 하루 반 정도로 급격히 짧아집니다. 이는 예방적 수혈 목적으로는 부적합함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혈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체내 기능과 수명의 손실로 이어지는 중요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소판 생체 모방을 위한 핵심 메커니즘들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첫째, 부착, 즉 애드이전입니다. 혈소판의 GPIBA가 VWF에 그리고 GPVI와 GPRII어가 콜라겐을 결합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둘째, 응집, 즉 애그러게이션입니다. 피브리노겐이 혈소판 표면에 인테그린 GPIIB-III어에 결합하여 혈소판을 서로 뭉치게 하는 작용입니다. 셋째, 응고증폭, 즉 코애귤레이션 앰플리피케이션입니다. 이는 음전하를 띠는 인치질이 풍부한 표면을 제공하여 트롬빈이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피브린이 만들어지는 2차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인공 혈소판 플랫폼의 디자인은 손상 부위에 특이적으로 부착하고 응집하는 기전을 완벽하게 모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 혈소판 개발의 첫 번째 세대, 젠1은 자연 혈소판 의존적 시스템입니다. 이는 공여자의 혈소판에서 자연 혈소판 막을 추출하거나 이를 리포솜에 결합시키는 초기 접근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플레이트솜 또는 IPM이 있는데 이는 세제 방법으로 막을 추출한 후 작은 주머니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임상 12상까지 진행되었으나 아쉽게도 승인에는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트롬보솜이 있습니다. 이는 헌혈 혈액에서 채취한 혈소판을 기반으로 트레알로스로 안정화시켜 동결 건조한 제품으로 상온 보관이 가능한 파우더 형태이며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1세대 방식은 여전히 공여자의 혈소판에 의존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막 추출 과정이 복잡하여 대량 생산, 즉 스케일업이 어렵고 생산 배치별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세대 단백질 장식 인공 혈소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합성 입자 표면에 특정 단백질을 부착시켜 지혈 기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응집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인간 알부민 미세 입자 표면에 피브리노겐을 코팅한 신토사이트나 트롬보스피어와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활성화된 혈소판의 응집 속도를 증폭시키며 예방적 목적보다는 활동성 출혈에 더 적합합니다. 부착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VWF 결합 부위인 AGPIBA와 콜라겐 결합 부위인 AGP라-II어를 리포솜에 결합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2세대 방식에는 중요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제조합 단백질의 생산 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과 단백질 분자의 크기가 커서 입자 표면에 장식할 때 서로 간의 입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3세대는 펩타이드 장식 시스템입니다. 이는 2세대에서 발생했던 입체 장애 문제를 해결하고 면역원성을 줄이기 위해 작은 분자량의 펩타이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RGD 모티프 펩타이드는 혈소판의 GPIIB-III어 결합을 유도하지만 광범위한 결합 특성 때문에 혈소판 특이성이 낮고 휴지기 혈소판까지 활성화시켜 혈전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H-12 펩타이드는 피브리노겐 감마 사슬에서 유래했으며 RGD 대비 GPIIB-III어에 대한 더 높은 특이성을 가집니다. VBP 즉 VWF 결합 펩타이드는 FVIIIC 도메인에서 유래하며 높은 전달 능력 조건에서 VWF에 대한 혈소판 부착을 모방합니다. 마지막으로 CBP 즉 콜라겐 결합 펩타이드는
특정한 펩타이드 반복 서열을 통해 혈소판 GPVI의 간섭 없이 콜라겐 부착을 모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4세대 이종다가 장식 기술, 즉 SYNTHOPLA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단일 기능형 접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착과 응집을 플랫폼 단위로 완벽하게 통합한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디자인 전략은 하나의 나노 입자, 예를 들어 리포솜 표면에 여러 생체 기능성 모티프를 함께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통합된 구성 요소들을 보면 VWF 결합 펩타이드인 VBP와 콜라겐 결합 펩타이드인 CBP는 부착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피브리노겐 모방 펩타이드인 FMP는 활성화된 GPI-IB-III어의 높은 특이성을 가지고 응집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생체 역학적 이점을 가지는데 동일한 스페이서 길이를 사용하여 작은 펩타이드들 간의 입체 장애를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를 통해 단일 입자 플랫폼 내에서 혈소판의 부착과 응집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활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YNTHOPLAT 기술의 전임상 효능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 기술은 완전 합성되어 비면 여건성이고 혈액형 일치가 필요 없어 보편적으로 수혈이 가능합니다. 체외 실험, 즉 인비트로 연구에서는 낮은 전달 능력부터 높은 전달 능력 범위 모두에서 VBP, CBP, FMP의 조합이 단일 기능 입자 대비 월등한 지혈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수용성 현타객 형태로 최대 9개월까지 생물학적 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 탁월한 보관 안정성도 확인했습니다. 체내 실험, 즉 인비보 연구에서는 생쥐 혈소판 감소증 모델에서 꼬리 출혈 시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습니다. 생쥐와 쥐의 급성 간 손상 모델에서는 출혈을 억제하고 생존율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돼지 대퇴동맥 중증 출혈 모델에서는 출혈을 제어하고 소위 골든 아원의 생존율을 개선하는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들을 진화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냉장 보관 혈소판은 공여자 혈소판을 재료로 자연 지혈 메커니즘을 사용하며 현재 임상 3상 단계입니다. 동결 건조 혈소판은 트레알로스 처리된 공여자 혈소판을 사용하며 자연 응고 형성을 주요 메커니즘으로 하고 임상 2상 단계입니다. 단백질 장식 혈소판은 알부민에 피브리노겐을 입힌 형태로 응집 증폭을 목표로 하며 한때 임상 2상까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룬 이종다가 즉 SYNTHOPLAT는 리포솜의 VBP, CBP, FMP를 결합하여 통합된 부착과 응집 기능을 구현하며 현재 높은 효능을 보이는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임상 단계에 진입한 기술들은 여전히 공여자 의존적이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완전 합성 기반의 이종다가 플랫폼이 차세대 인공 혈소판의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YNTHOPLAT 기술의 임상 적용을 위한 과제와 미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 적용 위험 평가 측면에서는 대량 생산, 즉 배치 스케일업과 비용 효율적인 제조 공정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급성 및 만성 출혈 관리를 위한 반복 투여 및 용량 증량 효과를 규명해야 합니다. 나노 입자 표면 장식에 사용되는 폴리머인 PEG의 잠재적 면역원성 평가도 필수적입니다. 지혈 기능 그 이상을 넘어선 나노의학적 확장성도 기대됩니다. 특정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트라넥 3상과 같은 추가 지혈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항암 치료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 관리를 넘어 혈전증, 면역반응, 염증, 그리고 다양한 암병리 현상을 타겟으로 하는 나노의학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SYNTHOPLAT는 단순한 지혈제 보조제를 넘어 미래의학의 중요한 도구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